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러시아 몽골 혼혈 나문이요. 저는 몽골에서 승무원을 1년 정도 하고 한국에서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몽골에서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가지고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 거를 왜 좋아하는 거면 약간 이제 한국은 아르바이트도 있고 학생 생활하면서 자기 이제 먹을 거를 충분히 벌 수 있고 뭐 그런 이유도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 문화가 아예 없고요. 그냥 이제 뭐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가서 얼마 정도 돈 받고 막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있었죠. 인천공항 도착한 몽골인이 기분 나빴던 이유. 이제 몽골에 있을 때는 드라마 봤을 때는 엄청 막 긴 건물이든지 막 이런 거 되게 화려한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인천공원에 이르니까 인천공원이 일단 되게 막 와우 소리 날 정도로 되게 컸고 되게 충격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제가 3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날씨가 되게 이게 뭐 좀 더운 건지 습한 건지 그냥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날씨는 이렇구나 하면서 저기서 그냥 학교 버스 타고 바로 김천에 와가지고 완전 시골이니까 되게 그게 좀 그랬어요. 몽골에는 여자애들이 특히 이제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고 그리고 밑에서 좀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겨울이면 막 옷을 막 몇 개씩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맨살로 거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일단 영하 25도 막 40도 막 4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라면 먹다가 라면이 거의 얼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데 기분은 나쁘지 않은 주. 근데 한국은 습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기분 나쁜 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몽골에 비해서 한국 추위는 뭐 깨도 없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진 않았고 왔을 때는 주위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젖은데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지금 12년째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서 지금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되게 길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발전돼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CCTV가 가서 너무 안전하는 거. 그게 진짜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게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안전하다, 편리하다. 한국 도시 판박이 된 몽골 상황. 제가 어학연수에 다녔을 때 약간 아기를 동굴 안에서 낳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계란 안에서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학교 다닐 때 말 타고 가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약간 이런 게 되게 그 차 있어요? 막 이런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찍었던 그 다큐멘터 같은 거를 보고 약간 그런 인식을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막 화가 날 정도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도 있어요. 막 이러고 지하철 말고는 다 있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한국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도 약간 한국식 아파트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쩌다가 가끔씩 몽골을 가면 되게 편의점도 막 CU, GS24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인지 몽골인지를 약간 계속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버스 같은 경우는 몽골 안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제일 쉬운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고 한국 거라고 하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는 이제 뭐 조금 비슷하기는 하는 저는 약간 되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발전을 지금 딱 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지나가면 몽골 전통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몽골. 음주운전 가능한 시력 2.0의 나라? 몽골에는 이렇게 인조운전을 하면서 자 운전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술을 마셔서 말 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임시운전을 하는 거로 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말을 타면서
술을 취하고 막 이렇게 마요즈 같은 거 있거든요. 말 우유로 만드는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그런 건데 그거를 마시고 취하고 막 말 우유에서 막 이러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를 임시운전으로는 치질 않아서요. 몽골 술이 완전 세요. 45도, 50도 막 이러고 러시아 쪽에서 넘어는 약간 워드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세요. 완전. 냄새도 세고 근데 마시면 또 뒤에 마신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시는 맥주랑 몽골에 가서 마시는 맥주도 달라요. 그 알코올가 몽골이 더 세요. 똑같은 가스인데도 여기서 마시면 좀 낮고 몽골에 가서 마시면 좀 높아요. 안주도 없이 먹어요. 안주라는 문화가 없어요. 몽골에는. 한국에는 이제 술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주를 하나 시켜야 되는데 몽골에 그냥 술집에 들어가면 그냥 술만 시켜도 돼요. 500m 떨어져도 보이는 몽골인 시력? 맞아요. 저도 눈이 좋아요. 저는 1.8, 2.0이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방학 되면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양이나 이런 거랑 이제 키우면서 같이 이제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보고 저거 우리 말이네? 뭐 그 정도로 시력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물들도 높아지고 계속 핸드폰도 보고 건물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요즘 애들은 좀 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멀리 봐야지 그 시력이 좋아지는 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몽골 사람이 그러네? 약간 그런 게 그 전에는 제가 몽골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남원쌤이 저기 보여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몽골인이 보는 한국인은 여리여리?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하얗 그리고 약간 좀 말랑말랑하고 뼈도 작고 약간 좀 이렇게 작은 느낌인데 몽골 사람들은 보면 되게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혼조 같은 거 이렇게 빨갛고 피부도 되게 두껍게 생겼고 약간 좀 까만잡잡하게 생겼고 그리고 뼈도 이렇게 있고 막 등치도 있고 약간 그런 게 뼈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국 아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키는 똑같은데 되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외국인 사람들이 처음에 배운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되게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약간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이런 것도 아니고 몽골 사람들은 약간 무던한 성격이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하면서 약간 그 리액션이 키고 그리고 감정이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약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고향 몽골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가족?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뭔가 날씨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말이 잘 안 통하고 TV를 봐도 그게 다 한국어로니까 그랬었는데 한 번 중간에 몽골 갔다 가는데 빨리 한국 가고 싶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냥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셔요. 약간 운동도 할 수 있고 몽골에는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험하고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불편한 거 있는데 한국에는 나가서 그냥 놀이터에도 있고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유학, 몽골인들의 반응은? 다들 다 부러워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니까 더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뭔가 뭐 또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뭐 그런 일을 했으면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고향에 와서 살아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아서도 더 좋아하고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러시아 몽골 혼혈 나문이요. 몽골에서 부딪히면 꼭 해야 하는 이 행동. 저는 한국 오기 전까지 길에서 살았어요. 13년도까지 길에서 살았어요. 거의 10살, 11살 때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살았어요. 가족끼리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없으니까 싸우면 싸우지 진짜 또 싸우다가 친하게 되고 약간 이 관계가 또 좋아지고 근데 이제 나만의 공간이 또 없어지고 특히 이제
여자애들이나 크면 클수록 아빠랑 남동생 옆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게 되게 그때는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겨울이든 새벽이든 이제 가야 되면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또 보일러도 있고 막 이렇게 안에서 샤워다 화장실 갈 수 있고 왜냐면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학교 교수님들 데리고 여름 방학 때 한번 제가 여행 계획 짜가지고 가이드로 갔었어요. 근데 화장실을 진짜 불편하고 샤워실도 내가 불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싶어요. 몽골에서 말하면 싸움 나는 이 단어. 한국어는 깼지 이거를 깼지 이렇게 근데 기계 처음에 기 몽골이 조금 욕이 있거든요. 욕이랑 되게 비슷해서 되게 선생님이 막 깼지 하고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욕했다 막 이러고 몽골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팔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아요. 미안하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친구 팔을 팔비거나 이렇게 하면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뭘 잡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해주는 게 그런 거를 해주면 좋아요. 밟고 그냥 가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막 옷을 벗어 잠바나 모자나 이런 거 벗어 그냥 바닥에 놔두잖아요. 근데 몽골은 그 바닥에 그렇게 놔두지는 않고 저걸 위에다가 이렇게 밟거나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거 진짜 신뢰를 엄청 이제 안 한다는 그런 의미. 특히 이제 남자. 몽골은 이제 남자를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집 가정이라고 해서 남자의 옷이나 이런 거를 같이 말지도 않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징기스칸 때부터 해서 원래는 이제 그 남자의 어깨 위로도 손을 올리지 않는다 여자가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엄청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근데 심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몽골 남성들은 더치페이를 싫어한다. 몽골에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 계산을 한 한국은 약간 반반 있는 아니면 오늘 내가 됐으면 다음에 너가 약간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 근데 몽골에는 그런 건 없고 거의 무조건 남자가 여자가 먼저 내가 할게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 하고 할 것 같네. 그런 거고 완전 섹시한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 보면 몽골 여자들도 보면 되게 아시아 사람들인데 유럽 사람들처럼 옷을 입거나 화장도 하거나 이렇게 이쪽 사람들을 따라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따라하는 거 화장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진하게 화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몽골에는 섹시한 속옷이 많아요. 몽골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문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논사를 치는 나라고 몽골은 이제 말, 양 이렇게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사는 그런 이제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는 뭐 추석이 날이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근데 몽골에는 그런 건 아예 없고 몽골에 있는 건 이제 엄청 겨울이 춥다 보니까 그 말이 안들이 겨울을 견뎌서 이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견뎌서 맞이했다라는 그런 족제 같은 건 있고요. 약간 이런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하나의 몽골에 가서 그 문을 두드려서 저 오늘 뭔가 이렇게 왔는데 잘 데가 없어서 하루만 채워주세요 막 이러면 그냥 들어보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몽골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골에 사는 그런 집에 가가지고 하면 거의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밥을 만들어주고 막 이래. 울란바토르에 가서 또 근데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몽골 TV에서 나오는 거. 몽골 분이 그냥 아무나 집에 가서 막 눅눅하고 집에 와서 하루만 지어주세요 막 이러고. 네, 몽골 사람들 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정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 꼭 이렇게 사는 거지만 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이 좀 없나 가는 게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아예 없진 않고 제가 이제 엄청 아팠었어요. 19년도에. 그때 당시에 저한테 진짜 많이 도와주셨던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또 저한테 정의가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이제 쓰면서 병원도 찾아주고 뭐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몽골에게 중국과 러시아란? 몽골 사람들은 일단 이제 러시아족은 그렇게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20세기에는 약간 러시아족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가지고 그때는 되게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몽골에는 러시아 문화가 또 많고 러시아 단어들이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몽골 사람 사용하는 게 단어들도 있고 그리고 건물이나 아파트도 러시아족에서 짓는 게 또 많고요. 그러니까 약간 파트너십으로 지내고 있고 몽골은 러시아에서 석유 제품들을 많이 이제 소유를 하고요. 그리고 절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 기차든 절도 이런 거 다 러시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막 엄청 안 좋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중국을 진짜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는데 중국이란 좀 안 좋은 역사가 되게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제 몽골은 월급이나 이런 거 되게 적고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몽골인들에게 칭기즈칸이란? 징기스칸이라면 다들 다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멋진 분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지금도 칭기스칸처럼 그런 대단한 분이 몽골을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편의점이 몽골에서 성공한 이유. 몽골은 진짜 슈퍼마켓 있고요. 아니면 진짜 작은 이렇게 거의 도면천도 들어가면 학차할 수 있는 그런 것. 버스 정류장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 안에서 음료수나 막 담배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슈퍼마켓은 뭐 있기는 했는데 편의점이 진짜 많아졌어요. 지금 한국 편의점이. 근데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한국 것들이 또 있지만 약간 몽골 삼각김밥, 몽골 만두나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편의점이 생기고 나서 몽골에는 공용 화장실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길 가다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편의점이 화장실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마다 다 화장실이 있어서 공용 거로 쏟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볼 수 없는 카페베니가 몽골에 있고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것도 체인점인 식당도 몽골에 있고 진짜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사우나도 있고 원래는 몽골은 사우나 문화가 아닌데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옛날에 영향을 좀 받았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섞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몽골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나이대 사람들도 여기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기 이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막 이것도 하면 좋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몽골에서 한국으로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뭐 허리 디스크나 뭐 무릎 수술이든지 아니면 다른 암 수술이든지 그런 거 아니면 건강 검증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한국이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됐고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플루언서 활동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스타 보다가 저도 안 가보는 몽골의 지역으로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나도 여기 안 가봤는데 가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몽골 사람이지만 몽골이라는 나라가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곳은 진짜 많고 아름다운 곳들은 진짜 많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보려면 되게 오래 시간을 가야 되고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몽골은 일단은 사막은 무조건 봐야 돼요. 사막은 진짜 너무 예쁘고
예쁘고 해 지는 거랑 해 들 때도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몽골 가면 특히 여름에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이제 몽골 여행 가면 진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살하면서 낮에는 좋은 되게 딱 봄 날씨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데 긴 날씨에 가면 양고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양은 제일 영양가가 있는 거를 먹는데요. 그래서 양고기는 완전 듬뿍 영양가 있기 때문에 양고기를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오는 파르니카라고요. 한국 이름이 민선입니다. 광고 모델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었던 거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중국에 살다가 결국 한국 택한 이유. 인도에 있을 때부터 모델은 아니었고요. 인도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가고 싶었어가지고 처음엔 제가 중국에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중국에 어디 사는지 따라 경험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샹가이에서 살았거든요. 중국은 좀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도 좀 다른 문화가 있지만 중국은 조금 더 사람 너무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밖에 가기 좀 무서운 느낌? 위험해서 무서운 것보다 사람 너무 많으니까 좀 이거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살 때는 제가 인도 음식밖에 안 먹었어요. 계속 인도 식당만 찾고 가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어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예 영어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먹는지 모르더라고요. 입맛은 맞지만 근데 뭐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좀 음식도 잘 안 맞았고 한국에 여행에 왔는데 그때는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미성년이어가지고 16살이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사실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학생 비자밖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인도에서 이미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엔터 쪽으로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는 느낌이 더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버스 타는데 한국에 와서 저 티머니 카드에서는 돈이 없었어요. 부족한 건데 버스를 타다가 티머니 그거 찍었지만 이거는 입장 안 되라고 나왔어요. 왜냐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사님이 빨리 황금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전 그때 한국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5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황금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를 대한 결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국은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라이프스타일이랑 그 예술 같은 건 있었으니까 딱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한국에 계속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6살에 홀로 한국행. 이래서 가능했다? 사실 제가 16살 때는 제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저만 아니고 누구든 10대 때는 세상 다 알고 있는 처럼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인도 학교가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16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때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옛날에 어렸을 때 했었어가지고 저한테도 응원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디시플린 같은 건 잘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봐라고.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저 그때도 키가 있었고 좀 성격이 강하다는 편이었어가지고 커맨드 리더였어요. 지금 춤을 춰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춤 쓰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고 싶으면 뭐 그래 어린이지만 근데 꼭 가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최근에 22살 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16살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뭐하고 생각하고 있니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인도에도 가져다 둔 한국 최애 음식? 저 한국 음식 너무 좋아했거든요. 인도 있을 때부터. 제 도시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 기아, 삼성 다 우리 도시 근처여가지고 인도에서 한국 사람 많아서 한국 식당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했는데 김치 딱히
전라도 신김치예요. 젓갈 들어간 김치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도 그 삼겹살집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 아줌마였거든요. 완전 한국인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 아들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딸 느낌으로 봤어요. 손님 아니고. 예를 들어 짧은 치마 입고 가면 어디가 그렇게 입고? 머리 잘랐어? 염색했어? 완전 한국 아줌마거든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잡채도 해줬어요. 메뉴판이 없는데 그냥 생일이었으니까 제가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미역국 말고 잡채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잡채랑 김치랑 삼겹살 이런 건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한국 반찬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금 인도 가면은 조금 더 외국에 가는 느낌이거든요. 엄마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꿈은 한국어로 크더라고요. 자고 있었는데 제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꿈 크다가 엄마가 야, 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었어. 꿈 클 때. 그래서 인도 가도 전화 오면은 제가 hello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가지고 한국에 있는 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김치가 없이 못 살아요, 지금. 인도 가도 김치를 챙겨가는 거죠. 지금도 냉장고에 있어요. 1년 전에 방문했는데 인도 아직 김치가 있어요. 엄마가 전화했거든요. 이거는 뭐 1년 정도 됐는데 뭐 버릴까? 1년 좀 너무 넘었진 않아, 음식은. 저는 안 돼. 완전 딱 좋은 김치야. 지금 들어와서 김치찌개 만들 거니까 버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동물 아닌데 한국의 충격적 차별.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특히 인도 쪽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분들, 일본 빼고 조금 더 밑으로 무시하는 느낌이 조금 들리긴 하거든요.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여행이나 다른 나라 어디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보통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도 누구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미국이나 뭐 이런 거 가니까 우리도 동남아시아라고 하면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가본 적이 없으면은 유튜브나 TV에서만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느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아직도 그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들은 충격적인 요구? 옛날에 제가 다녔던 헬스에서 그런 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아시아 외국인? 저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보통 헬스 가면은 뭐 거기서 샤워하지도 않고 그냥 운동만 하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지만 몇 개월 결제를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있다가 트레이너가 와서 저한테 죄송한데 돈을 들어줄 테니까 다른 헬스가 갈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있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랑 말 걸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저 여기 샤워하지도 않고 그냥 운동만 하러 가는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사람들이 몇 명이 좀 제가 있는 건 불편하다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한두 명이었으면 괜찮지만 우리도 사업이니까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니 내가 동물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너넨 이거 없지? 한국에서 받은 상처. 사실 인도에서는 인도가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문화랑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너무 달라요. 주마다. 그래서 가지고 한국에서는 인도 유튜브 볼 때나 인도 영화 볼 때는 보이는 거는 우리 도시가 원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올 때는 좀 진심으로 궁금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좀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거는 혹시 맞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 행복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고 가끔 인도에 화장실 없지? 이렇게 하거든요. 없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질문 아닌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줘야 되는지 가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받는 것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지만 아직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인도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조금 슬프지만 좀 느껴요, 가끔. 인도 모델의 한국 생활 가장 힘들었던 이것. 당연히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어 배워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좀 봐야 되고, 이거는 그냥 어디 나라 가도 그거 해야 되라고 제가 100% 맞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루키즘이거든요. 뷰티 스탠더드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 하얘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한국인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해요. 옛날부터 좀 하얀 분위기가 좀 잘 사는 거 있었고 그런 거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근데 외국인한테도 그런 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약간 사람들이 가끔 조금만 하얗면 조금 더 마르면 진짜 예쁘겠다. 한국인처럼 예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나처럼 보이고 싶은데 사실 좀 바뀌는 건 관심 없어요. 당연히 저한테 좋은 느낌이면은 저한테 더 공감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아예 문제가 없지만 누구 생각하는 따라 제가 예뻐져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는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만 아니고 외국인이든 한국인 서로한테든 다른 느낌으로 예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이대로도 여성스러울 수도 있다, 예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살이 외국인들의 필요 1순위 이것. 비자가 조금 더 좀 잘 돼 있으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E6 비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활동만 가능해요. 알바라고 해도 그거 불법이다 보니까 근데 엔터에서 일하는 거는 엔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겠지만 오늘 일하면은 이번 달에 입금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3개월 후에 입금하는 사람들이 더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우리한테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사실 한국인이면은 한 시간에 요즘엔 12,000원인가? 무조건 받아야 되라고 있는데 근데 엔터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가끔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찍을 때는 가끔 20시간 정도, 20시간 정도 일하지만 10만 원? 그렇게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바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E6 쪽에는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일을 알바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한국 나라한테 감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저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잘 돼 있고 저한테 배워준 건 많아였고 그냥 제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한국은 그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전화번호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은행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거 다 제 첫 경험 한국에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한국에 대한 뭐라고 말해도 단점 좋은 점이라고 해도 마음속에는 한국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고 봐주고 그런 느낌이라서 한국한테 너무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오는 파르니카라고요. 한국 이름이 민선입니다. 광고 모델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었던 거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의외의 닮은 꼴 한국과 인도. 다미로에서는 한국어를 비교하면은 거의 800 단어가 똑같은 뜻이에요. 아마 인도에서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뭐 그런 거나 불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허왕옥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남쪽 인도랑 한국이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다미로 사람은 아니고 옆 도시 카나다어 사람인데 카나다어랑 다미로랑 조금 비슷한 거 몇 개 있거든요. 밥 그런 것도 있고 할머니 이런 것도 있고 엄마 아빠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미 알고 있었었고 What do you call father? In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좀 방법이 비슷해요. 한국에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처럼 인도에서도 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이런 거 인도에서는 그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골적으로 가면은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발음이랑 그다음에 대화하는 행동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너무 비슷해요, 인도에서도. 좀 쓰는 발음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 발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어요, 저한테도. 인도에서도 제사를 지낸다고? 사실 기본적에는 전통 문화라고 말하면은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사하는 느낌도 똑같하고 우리는 다 일단 제일 어른이나 제일 큰 집 선택하면서 가족 다 그 집에 가고 같이 제사를 해요. 그때는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새로운 옷, 그리고 술 이렇게 준비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우리도 반말, 존댓말 이렇게 3개 있어요. 우리는 동갑이랑 대화하는 거 있고 어린들이랑 대화하는 거 있고 어른들한테 대화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밥 문화도 다 비슷하고 너무 비슷했거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술 문화? 그거는 잠깐 놀랐어요. 왜냐면 회식하면은 그렇게 술 마시는데 다음날 출근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거는. 그래서 술 문화가 조금 그러셨기도 하고. 한국과 인도, 교육열까지 닮은 꼴? 인도에서도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학교 끝나면서 우리가 학원을 가잖아요. 인도에서도 우리가 학원이라고 부르진 않고 튜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거 가는데 그건 보통 1-2시간만 가지만 근데 집에 와서 우리는 공부하긴 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은 학원에 보내는 시간 우리가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 학교를 좀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지고 우리도 좀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사실 문화 쪽에 봐도 좀 인도 문화가 과학이랑 수학이랑 너무 관련돼 있거든요. 힌두교에 예를 들어 피어싱을 왜 코 피어싱을 하냐라고 하면은 신경이 많다 보니까 코 피어싱 딱 이쪽에 하면은 여자 호르몬이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여기가 뭐 붙이는 건 알잖아요. 그거도 원래 약 같은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알몬드 사용하면서 아니면 히비스커스 사용하면서 그냥 페이스트 느낌인데 하면서 바로 치울 수가 있어요. 머리에다가도 딱 여기가 우리가 제일 좀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몸이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도 그 키에다가 그 시드 패치 같은 거 하는처럼 그래서 기본적에는 인도 사람들이 수학이랑 과학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인도에서는 공부하는 거 훨씬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인도 사주가 인정한 인도 공주? 저는 역사적으로 좀 많이 관심 있는 거기도 하고 그 공주 이름이 인도 이름이 수리라트나거든요. 아유타라고 하지만 인도 말로 하면 아요티아이고 제 옆 도시 사람인데 한국에 배 타고 와서 한국 왕이랑 결혼했다고 그런 말 있는 건 제가 역사를 보기도 하고 신기하게 인도에서도 사주를 많이 믿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주를 몇 번 본 적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인도랑 한국이랑 사주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인도에서는 사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무당이랑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보통 가족의 사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주 받던 사람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보고 우리 할머니가 결혼할 때 보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은 조금 더 한자이나 중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다르지만 근데 둘 다 비슷한 얘기 했어요. 옛날에 공주였다고 다른 외국인 남자랑 결혼했다고 배 타고 갔다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놀랐어요. 인도에서 있을 때는 했던 이야기랑 한국에 와서 제가 사주를 볼 때 이야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좀 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하다 보니까 허왕옥에 대한 조금 더
좀 검색을 해봤는데 호응한국 님도 한국에 16살 때 왔다고요. 저도 16살 때 왔고 둘 다 범에 태어났고 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인도 모델이 본 한국 남자, 인도 남자? 일단 제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 제가 인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어렸을 때 왔으니까 전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아빠를 볼 때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남자들 볼 때 한국 남자랑 비교하게 되면은 제일 큰 거는 인도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한테 다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든 여사친구든 아니면 그냥 친여동생이든 남자들이 보통 다 결제를 하고 남자들이 좀 지켜주는 거는 원래 문화적인 스타일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더 둘 다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반하자 이런 느낌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남자들이 좀 외모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적으로 더 관심을 많은데 그냥 일어나서 뭐 반바지 입고 일을 가는 그런 인지녀 누가 봐도 항상 반바지 약간 유니폼이에요. 그거는 반바지랑 백패크랑 매일 그렇게만 생겼는데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더 조금 피부 관리든 아니면 패션적이든 자기 관리든 많이 관심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빼고는 좀 작은 문화 차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크진 않아요. 인도 모델의 한중일 구분법? 저는 한국에 좀 오래 살았었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든 그다음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딱 봐도 이거 중국인이다, 이거 일본인이다 엄청 잘 알거든요. 특히 화장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중국에서 보면은 조금 더 화려한 느낌, 특히 눈 화장 좀 화려한 느낌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때 따라 뭐 쿨톤인지 웜톤인지 항상 바뀌는 거고 일본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어린 승려 좀 화장하는 건 띠나진 않은 느낌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장부터 보면은 좀 누가 누군지 어디 나라 왔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제가 붙는 사람들만 나라 다 이렇다고 말하진 않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좀 너무 활동적이고 이것저것 좀 너무 에너지가 100%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I인 것 같아요. MBTI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든 슬프든 자기만의 가져 있는 느낌, I란 느낌.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딱 50%. 그래서 활동적이기도 하고 감정 표현도 좀 오케이 만큼 하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딱 사이는 한국인 것 같아요. 유독 심해 보이는 인도 빈부격차의 진실.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어떻게 들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 나라 가도 제가 그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가도 LA 가면은 사람들 엄청 잘 살고 그런 느낌이지만 조금 더 like downtown Boston 가면은 좀 구지들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강남에 살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완전 강남 제일 비싼 건데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서도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돈 좀 부탁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인도에도 마찬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는 지금 인구가 중국보다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등이잖아요, 인구가.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는 와 엄청 많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근데 인도 인구를 따라가면은 1%? 1%라고 해도 다른 나라 인구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인도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너무 차이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기준에서 보면은 인도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이거는 그냥 어디 누구 나라를 보는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느꼈고 왜냐면 가버먼트가 좀 잘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엄청 많거든요. 집이 없으면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딸 뭐 결혼해야 되면은 땅을 주고 땅을 빠면서 결혼해라 이런 것도 있고 일 없으면은 그래 뭐 잘해? 요리 잘해?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 요리하는 일, 이렇게 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00원 있으면 밥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회사 밥 같은 거 뷔페가 있잖아요. 5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거버먼트가 도와주는 거 많아요. 거버먼트 병원이랑 학교 가면은 병원도 프리고 학교도 프리고, 그래서 인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많이 티나진 않아요. 10년 살아도 알기 힘든 인도? 왜 남쪽 인도랑 북쪽 인도랑 우리가 다르냐고 하면은 사실 둘 다 다른 문명에 만드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옛날에 인더스 문명 때 생겼고, 남쪽은 메solithic 문명. 그래서 문명보다 다 달랐어요. 그리고 힌두교가 원래는 남쪽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건데 북쪽 있는 사람들이 좀 내려왔고 한 나라가 됐다가, 그때 우리가 그 힌두교 문화를 줬지만 내려오기 전에 이미 퍼르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있었었고, 방글라데시 오는 사람들이 더 있었었고, 파키스탄에 오는 사람들이 더 있다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지만 주마다 언어도 다르고 의상도 다르고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가지고 인도는 유튜브만 보는 거가 아니라 인도 가도 경험하는 거는 그 주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뉴델리 갔다 왔는데 수도이지만 이런 거였다. 나 인도 갔는데 바라나시 갔는데 캔자스 강 봤는데 이런 거였다. 면은 캔자스 강 제 도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카베리 강을 물 마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인도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도는 한 달만 간다? 책 하나 쓸 수 있어요. 1년 동안 여행한다? 책 10개 쓸 수 있어요. 10년 동안 여행한다? 책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남인도, 북쪽 인도만 아니라 North East라고 말하면 완전 중국인처럼 생겼고, 사람들은 그 문화가 완전 다르고 거기서 조금 더 기독교를 더 믿는 거고, 그 다음에 North West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더 다르게 생겼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해산물 잘 먹고 바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고아 쪽에 가면은 인도에서 베이거스 느낌, 그 다음에 폰디체리 가면은 프랑스 느낌.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대화해요, 인도 안에서. 그래서 가지고 인도가 사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조금 더 궁금하고 배우는 마음이 있으면 더 좋아하진 않을까, 이런 것만 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